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3일 새벽 모의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될 경우 석방 요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석방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는데, 그게 어제 조선닷컴에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가 이겁니다. 국회 관계자의 그 이름을 빌어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다음 회기가 열리면 석방 요구안을 추진해서 올릴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게 12월 9일이니까 끝나자마자 12월 10일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거기서 석방 요구안을 통과시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설사 구속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때 석방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회 관계자 얘기는 석방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조선닷컴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읽어보고, 야, 그러면 뭐 구속해봤자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얘기가 맞느냐 하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 9월 26일이니까 뭘 9월 26일에 영장심사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현재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거든요. 또 앞으로 사흘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또 뭐 어떤 핑계를 대고 그걸 연기시킬 뭐 핑계 댈 거는 이제 단식 중이라 뭐 도저히 심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은 뭐 본인이 안 나가도 되거든요. 변호사가 나가도 됩니다. 어떤 형태든 뭐 영장실질심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성격상 본인이 직접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그 연기해달라, 뭐 연기하려면 사실은 단식을 중단해야죠. 단식 중단 여부를 그때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기가 안 되죠. 그럼 뭐 언제까지 단식하고 계속 구속영장 실질심사 안 받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영장전담판사 유창훈 영장전담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 중심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조선닷컴 보도는 결국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죠. 근데 이거는 가능하다고 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왜 되느냐?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인 숫자니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그 과반 찬성이면 되거든요. 민주당 지금 168석 단독으로, 그 다음에 친야 무소속까지 합치면 175석 아닙니까? 단독으로 충분히 되죠. 뭐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하거나 뭐 어쩌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건데, 이게 뭐 맞는다면 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구속이 되더라도 정기국회 회기 중 12월 9일까지, 그러면 뭐 한 2달 남짓 정도만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12월 9일 석방 결의안 내고 요구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국회 임시국회는 30일이니까 한 달 끝날 때쯤 되면 또다시 임시국회 열어서 또 석방 요구안 내고, 왜냐면 그 국회가 끝나면 재수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열어서 또, 그럼 하루 들어갔다가 또 다음날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총선을 맞는다, 뭐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 그건 별개의 문제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꼼수의 꼼수를 펼쳐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되려고 한다. 사실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게 국회 관계자 말에 따르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말 가능하냐? 이 근거는 헌법 제44조 제2항입니다. 44조 제1항이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고요. 제2항에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기 전에 체포 구금, 회기 중 석방,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국회 관계자는, 의사과 관계자는 회기 전이라고 하면 지난 회기 중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10일에 임시국회를 열면
정기국회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구속된 사람을 석방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국회 의사과 지금 직원 조선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의 해석입니다. 회기 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죠. 근데 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 국회 의사과는요, 늘 보면 국회의장이 어느 당 출신이냐에 따라서 법 해석이 좀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당적을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면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그 다음에 국민의힘 출신의 국회의장이 오면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게 국회법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더라. 저희들의 취재 경험으로. 저는 이것도 그 전형이라고 봅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국회의사과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사무총장도 지금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의사과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각종 헌법책을 보면 이 헌법 제44조 제2항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기 전이라고 하는 것의 입법 취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구속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걸 규정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 이 구속이 합당한지, 석방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런 의미라는 거죠. 회기 전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다른 회기 중, 정기국회 회기 중, 임시국회 회기 중 이런 건 포함하지 않는다.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 한번 국회에서 해보자. 근데 만약에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다면 국회에서 표결을 한번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렇다는 거죠. 이게 헌법책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합당하고 상식적이냐면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거를 다음 국회에서 뒤집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우선 일사부재의 하나를 가지고 두 번을 연속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 이게 일사부재의의 원칙이거든요. 거기에도 맞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상권분립에도 위배됩니다. 아니, 법원이 결정한 거를 국회에서 뒤집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번 이제 비회기 중에 구속이 된 거를 회기 중에만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정도는 의미가 있지만, 근데 국회에서 이미 이 사람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한 거를 그걸 국회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서 뒤집는다. 상권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반론에 부딪힐 수 있다. 자, 이걸 뒷받침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4년에 서청은 의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석방이 됐거든요. 1월 28일에 구속이 됐고 2월 초에 국회 표결을 거쳐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다시 재수감됐습니다. 그런데 1월 28일 구속될 때 보면 비회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 구속됐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한번 이 구속이 합당한지 논의해보자. 그래서 논의해서 석방됐고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석방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회기가 끝나니까 다시 재수감됐어. 그 다음 회기에 또다시 그러면 석방요구 결의안을 냈느냐? 아닙니다. 이것만 봐도 헌법체계 얘기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거고,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걸 알고 있다고 봅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본인이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8월 임시국회를 25일 날 끝마치고
그리고 8월 그 25일부터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영장 청구를 해라. 계속 주장을 했었죠. 최근까지도 비회기 중 영장 청구하라니까 왜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안 하고 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해서 뭐 민주당을 분열시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셈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이거.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이 구속된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8월 말에 구속이 되면 9월 1일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석방 요구 결의안을 내서 석방이 그럼 뭐 통과될 테니까 석방되면 100일 동안 본인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사실상 불구속인 것처럼 하려고 꼼수를 부렸던 거죠. 그런데 검찰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검찰이 그걸 아니까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봅니다. 알고 있는 거는 국회의사과 직원의 해석처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검찰의 해석처럼 또는 헌법교과서의 해석처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해서 들어가면 나중에 임시국회나 정기국회 때 석방요구 결의안을 낼 수 있지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구속이 되면 그 다음 임시회가 열려도 또는 정기국회가 열려도 거기에서 석방요구 결의안을 낼 수 없다. 이 사항을 율사인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강조했던 거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 또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는 왜 영장 청구를 안 하고 회기가 끝나자마자 영장 청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랬을까요? 2004년인데 이것도 한나라당 최도농, 박명환, 박재욱, 박주천 의원, 민주당의 박주선, 이훈평, 열린우리당의 정대철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7명이 이제 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2003년 12월 30일에 국회가 모조리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 7명을 다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다렸다가 1월 8일에 2004년 1월 8일에 회기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1월 임시국회는 보통 안 여니까 끝나자마자 다음 날인 1월 9일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서 구속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러면 국회로서는 괘씸하겠죠. 우리가 부결시킨 거를 회기 끝났다고 구속해?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행태식으로 보면 국회를 다시 열어서 다시 석방 요구안을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시국회 계속 열어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왜? 저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조선닷컴에서 국회 관계자 코멘트로 이렇게 보도한 것은 제가 보건대는 국회 관계자가 지금 뭐 입법권은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입법권에 아부하기 위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제 법률 논쟁이 벌어질 것이고 만약에 국회에서 석방 요구안이 나왔다. 그러면 곧바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마 이거는 뭐 이제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해석 문제가 되니까 아마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뭐 가처분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온갖 법률적인 이런 대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책의 결론대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